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꿀팁을 본 외국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 IQ 순위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한국인들답다며 꿀팁을 공유한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과연 어떤 생활 꿀팁과 살림 꿀팁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길지만 보시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클의 생활 꿀팁 대장정 시작합니다.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다 보면 옷에서 쉰내가 나는 경우가 많으시죠? 섬유유연제를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쉰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빨래 쉰내의 원인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 때문인데요.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 녀석은 눅눅한 빨래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해결 방법은 이것 한 스푼이면 되는데요. 식초를 한두 스푼 넣어주세요. 식초는 세균 증식을 막아주고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줍니다. 또한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날아가기 때문에 식초 냄새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빨래를 최대한 빨리 건조시켜주세요. 두께감이 있는 바지나 상의는 건조대 바깥쪽에 간격을 넓게 띄워서 말려주시고 가능하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틀어 빠르게 건조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세요. 세탁기 안쪽에 쌓인 찌꺼기에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세탁기 클리너로 청소해주시면 빨래 쉰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가려고 하는 옷에서 빨래 쉰내가 날 때 참 당혹스럽죠. 빨래가 마르는 과정에서 세균과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세탁할 수도 없고 이럴 때 빠르게 쉰내 없애는 법 알려드릴게요.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과 녹차 티백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분무기에 에탄올과 함께 녹차 티백을 12시간 정도 우려주세요. 이걸 쉰내가 나는 옷에 뿌려주신 후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쉰내가 싹 없어집니다. 사실 세탁할 때 제대로 하면 이런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죠. 애초에 중성세제에 과탄산소다를 녹여서 세탁해주시면 빨래 쉰내 걱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옷 색상에 따라 물 온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흰색 옷은 40에서 50도, 파스텔 계열은 40도, 짙은색 옷은 30도 정도로 세탁하고 건조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건조기가 없다면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를 틀어서 잘 말려주시면 빨래 쉰내가 싹 잡힙니다. 매일 사용하는 수건, 잘만 사용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수건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 산 수건은 세제 없이 찬물로 한번 세탁해주세요. 새로 산 수건에는 제조 과정에서 남은 화학물질이나 먼지가 있어서 사용 전에 세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제를 사용하면 강한 알칼리 성분 때문에 수건이 손상되어 뻣뻣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세제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알칼리 성분이 적은 중성 세제를 대신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수건을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수건을 자세히 보면 여러 실 돌기가 꼬여 만들어진 파일 조직이 있습니다. 섬유유연제는 이러한 파일 조직의 결합 상태를 약하게 만들어 수건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세 번째, 수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교체해줘야 합니다. 보통 5년, 10년씩 기념품 수건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수건들은 박테리아 증식이 활발해져 피부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수건을 가위로 잘라 걸레나 주방용 손수건으로 활용하시면서 자주 교체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기 청소를 자주 해도 금방 누런때나 붉은색 곰팡이가 생기는 걸 자주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변기 세정제를 넣어봐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죠. 원인은 변기 물통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종이컵으로 양조 식초 한두 컵 정도를 변기 물탱크 안에 넣어주신 후 5분 정도 식초가 물에 잘 섞이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 쓴 수세미로 물탱크 내부를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물탱크 청소를 마친 뒤 물을 내려서 나온 식초물로 변기 내부를 청소해주세요. 물때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인 식초로 청소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여러 번 내려서 물탱크 내부에 있는 식초물을 빼주시면 완료. 이렇게 식초로 변기를 코팅해주면 당분간은 변기를 안 닦아도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오늘은 다 쓴 페트병으로 천연 제습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하나면 시중 제습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다 쓴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자른 페트병에 굵은 소금을 3분의 1 정도 채운 뒤 마른 물티슈로 입구를 덮어주기만 하면 천연 제습제가 완성됩니다. 이제 완성된 제습제를 옷장에 넣어주세요. 눅눅한 옷장이 뽀송뽀송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방법은 소금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이때 소금과 함께 비누를 잘라 넣어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비누가 습기를 머금는 동시에 비누 향을 내뿜어서 방향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눅눅하다고 느껴지시면 신문지를 옷걸이에 걸어보세요. 신문지의 거친 표면이 습기를 빠르게 빨아들여 장롱 속 습도를 낮춰줍니다.
여러 음식을 함께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랜 시간 방치해두면 냄새가 보관 중인 다른 음식에 배이는 경우가 자주 있죠. 이때 휴지를 이렇게 활용하면 천연 탈취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휴지를 4칸 정도 잘라서 펼친 뒤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그 다음 양쪽을 한 번씩 접어주고 딱지 모양을 만들어주면 천연 탈취제의 완성인데요. 베이킹소다는 약 알칼리성이어서 산성인 음식물 냄새를 중화하고 제거해줍니다. 완성된 탈취제는 냉장고 한쪽에 넣어두신 후 한 달에 한 번 교체해주세요. 다른 꿀팁도 알려드리면 소주와 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분무기에 넣어주세요. 이걸 냉장고에 뿌리면서 청소해주면 냄새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남는 소주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냉장고를 청소해주시면 앞으로 냉장고 열 때마다 걱정할 일 없겠네요. 악취가 올라오는 싱크대, 휴지 하나만 있으면 악취와 세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휴지를 조금 잘라서 둥글게 뭉친 뒤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비닐봉지 윗부분을 단단히 묶어주면 준비 완료. 이제 싱크대로 가서 배수구 덮개를 모두 제거한 후 만들어둔 비닐봉지 마개로 배수구 구멍을 막아주세요. 여기에 락스를 1스푼 정도 넣고 찬물을 틀어 싱크대 가득 물을 받아두면 악취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꼭 찬물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락스가 뜨거운 물과 만나면 몸에 안 좋은 염소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자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생기는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몇 초만 투자해주세요. 특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생긴 곰팡이, 이제 모두 작별할 시간. 붓과 락스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을 받으신 후 물과 락스를 5:1 비율로 맞춰서 준비해주세요. 붓을 락스물에 충분히 적시고 싱크대와 세면대 구석에 발라주세요. 30분이 지나고 물로 헹궈주기만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붓으로 락스를 발라주면 락스 입자가 곰팡이에 더 밀착하게 되는 효과를 줍니다. 오늘 만든 락스물로 타일 줄눈은 물론 변기 테두리에도 구석구석 발라주시고 물로 헹궈주세요. 줄눈만 깔끔히 청소해도 화장실이 달라 보입니다. 가끔 실수로 방문을 잠그고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열쇠 없이 문 여는 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나오는 일자형 문고리의 경우 송곳이나 젓가락을 이용해 잠긴 문을 열 수 있지만 일반 문고리의 경우 열쇠가 없으면 잠긴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죠. 이럴 때 페트병을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문틈에 넣으면 문을 단숨에 열 수 있습니다. 자른 페트병을 문틈 사이에 넣고 문고리 쪽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페트병 조각이 문고리 주변에 오면 힘껏 눌러주면서 손잡이를 아래로 당기면 굳게 잠겼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방법은 페트병이 문고리의 레치를 안쪽으로 밀면서 문이 열리는 원리를 활용한 것인데요. 이때 레치는 한쪽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페트병을 수평으로 내리는 것보다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내려야 보다 수월하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남은 커피컵 그냥 버리기 아깝죠? 사용한 커피컵을 재활용해서 집안에 있는 습기를 모두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컵 뚜껑의 빨대 구멍을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이때 완전히 막지 말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틈을 만들어주세요. 뚜껑을 뒤집어 컵 위에 얹은 뒤에 제습제의 주성분인 염화칼슘을 넣어주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효과는 좋은 특급 제습제가 완성됩니다. 염화칼슘이 습기를 흡수하면서 생긴 물은 아래에 받친 컵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만든 제습제는 염화칼슘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염화칼슘이 없다면 커피컵에 베이킹소다를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일회용 마스크나 마른 물티슈로 덮어 고무줄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사용 후 굳은 베이킹소다는 청소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창틀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득 쌓인 먼지에 깜짝 놀라실 텐데요. 평소에 청소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번거로운 창틀 청소는 잘 안 하게 되죠. 구석구석 닦기가 힘들다 보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쓴 생수 페트병 하나만 있으면 지저분한 창틀도 새 것처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다 쓴 페트병의 위아래를 잘라낸 뒤 중간 부분을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영상처럼 자른 페트병의 끝부분을 모아 끝이 뾰족한 깔때기를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페트병 깔때기를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하시고 신지 않는 양말에 넣어주면 초강력 창틀 청소도구 완성! 이제 창틀에 세제를 뿌리고 만들어둔 청소도구를 창틀에 끼워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끝부분이 원뿔형으로 되어 있어서 창틀 끝부분과 옆면에 있는 먼지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번거롭게 느껴지시면 깔때기 대신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 청소하셔도 효과 만점이네요. 집에서 향수를 뿌리고 나왔는데 막상 밖에 나오면 뿌렸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향이 금방 사라지곤 하죠. 그렇다고 고체 향수를 따로 사기에는 아깝잖아요. 바세린 하나만 있으면 향수의 향을 보다 은은하게 그리고 오래가게 만들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을 준비하시고 바세린을 담가두세요. 2-3분 정도 지나면 충분히 녹기 때문에 꺼내주시고요. 평소에 사용하던 향수를 바세린에 10번 정도
정도 뿌려주고 나무젓가락으로 잘 섞어주면 준비 끝!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2시간 정도 넣어두면 녹았던 바세린이 굳어 고체 향수가 되는데요. 외출 전 손목이나 목 뒤에 발라주면 향기가 오래 지속돼서 정말 좋아요. 이 방법이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향수를 뿌리기 전에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향이 훨씬 오래 지속된답니다. 평소에 세탁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세탁조 클리너로 청소하는 것 정말 좋지만 더 효과 좋은 꿀팁 공개합니다. 앞으로 세탁기 앞에서 물티슈 2장만 뽑으면 세탁기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 고무 패킹 열어보면 더러운 먼지들이 가득한데요. 얼른 물티슈 한 장 뽑아보세요. 그리고 치약을 고무 패킹 중간중간 골고루 짜주세요. 곧바로 방금 뽑은 물티슈로 꼼꼼하게 닦아주기만 하면 끝! 먼지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곰팡이, 세균들까지 깔끔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세제 투입구 근처도 꼭 닦아주셔야 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먼저 세제통을 분리하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세제통 내부도 물티슈를 활용해서 닦아주셔야 하는데요. 물때와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곳이라서 신경 써서 청소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한 장 더 뽑아보세요. 두 번째 물티슈로는 먼지가 많이 나오는 양말이나 수건을 세탁할 때 사용해보세요.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넣어주면 각종 먼지와 오염물들이 물티슈에 달라붙으면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빨래를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나는 쉰내.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빨래 쉰내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빨래 쉰내의 원인은 모락셀라라는 박테리아인데요. 빨래를 제대로 말리지 않은 경우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모락셀라가 빠르게 번식하며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다시 빨래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한 번 생긴 박테리아는 일반적인 세탁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먼저 빨래한 수건의 물기를 적당히 짜고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비닐봉지 입구를 묶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고 2에서 3분만 돌려주면 끝! 1분 정도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전자레인지에 2에서 3분 정도 돌려주면 박테리아들이 열에 의해 완전히 죽게 되는데요. 이제 수건을 꺼내서 건조하면 마치 새 수건처럼 기분 좋은 냄새가 나네요. 비닐봉지에서 수건을 꺼낼 때 온도가 매우 높으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칫솔은 위생 때문에 보통 2~3달에 한 번씩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버리려고 보면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그냥 버리기 아까울 때가 많죠. 그런데 버리기 전에 잠깐! 기가 막힌 활용법이 있습니다. 벤치로 칫솔모를 각각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칫솔 2개를 묶어주시고 가운데에 종이를 접어 고정해주세요. 짜잔! 여기저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게가 되었는데요. 칫솔 사이에 스펀지를 끼워주면 바닥까지 닿기 어려운 텀블러도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활용법 갑니다. 칫솔과 라이터만 준비해주세요. 칫솔의 목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뒤 안쪽으로 부드럽게 꺾어주세요. 평소에 닿기 어려운 변기 틈새 전용 솔로 재탄생!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평소 손이 닿지 않던 부분까지 깨끗이 닦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꺾어주면 손이 닿지 않아 닦기 어려웠던 입구가 좁고 긴 물병의 세척솔로 활용 가능합니다. 애매하게 남아있는 치약, 앞으로는 후라이팬에 사용해보세요. 후라이팬에 눌러붙은 기름때, 탄자국 제거에는 치약만 한 게 없는데요.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있어 잘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라이팬에 치약을 골고루 바른 뒤 15분만 기다려주세요. 15분이 지나면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 치약과 잘 섞이도록 저어준 뒤 5분 정도 물과 함께 끓여주세요. 찌든 때가 뜨거운 물에 불어나면서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이 충분히 끓었으면 불을 끈 뒤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세제를 사용해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주면 찌든 때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치 새로 산 것처럼 깨끗한 후라이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인체에 유해한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레인지 산지 1년 이상 됐다면 이미 박테리아가 가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식초 하나만 있으면 다시 새 것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식초 1컵과 물 2컵을 섞어서 전자레인지에 5분 동안 돌려주세요. 식초물이 데워지면서 수증기가 나오는데 이 수증기가 전자레인지 안에 붙어있던 찌든 때를 불려주는데요. 불린 때는 당연히 닦아주셔야겠죠. 데운 식초물에 물티슈를 살짝 적셔서 전자레인지 안쪽을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특히 손이 자주 닿는 문과 손잡이도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마른 행주나 천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해주시면 완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해주시면 항상 전자레인지를 새 것처럼 쓸 수 있겠네요. 과일을 구매하고 남은 과일망 집에 정말 많이 쌓이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비누 아래 뭉쳐있는 비누 찌꺼기 과일망으로 깔끔하게 해결해보세요. 과일망을 이렇게 비누 받침대로 사용하다가 비눗물을 어느 정도 머금으면 과일망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보세요. 특히 수전 닦을 때 좋더라고요. 여기서 과일망에 나무젓가락을 끼우면 일회용 변기 청소솔로 재탄생! 또 싱크대 청소솔로 활용해보셔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싱크대에 생긴 물때 과일망으로 닦아주시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설마 이것까지 된다고요? 배수구 청소도 가능합니다. 이제 과일망 버리지 말고 꼭 쟁여둬야겠죠? 화장실 세면대가 어느 순간 막히면 물이 천천히 내려가서 답답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종이컵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종이컵 윗부분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길이는 종이컵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자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종이컵에 과탄산소다를 반 정도만 채워주세요. 잘라놓은 삼각형 부분이 배수구 쪽을 향하도록 세워주시면 준비 완료. 이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가 녹으면서 생기는 거품이 배관을 타고 내려가 막힌 부분을 뻥 뚫어줍니다. 뜨거운 물을 다 부으셨다면 5분 정도 기다린 후 배수구 구멍을 막고 온수를 가득 채운 다음 물을 내려주세요. 어떠신가요? 보시는 것처럼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네요. 예전에 사둔 손소독제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유통기한이 지나 재사용하기 애매하셨다면 기름때 제거에 활용해보세요. 손소독제 재활용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가스레인지나 주방 후드에 눌러붙은 기름때 제거에는 손소독제가 제격입니다. 에탄올이 기름을 녹여줘서 힘들이지 않고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스레인지의 화구를 다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물티슈에 손소독제를 넉넉하게 뿌린 후 그대로 닦아주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죠?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이미 기름이 튀어 손을 대면 끈적거리는 주방 후드와 벽면도 손소독제로 닦아주세요. 기름때가 굳어서 잘 안 닦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손소독제를 안 닦이는 부분에 직접 뿌린 후 물티슈를 붙여 2-3분간 불려주세요. 그런 다음 닦아내면 마치 청소업체를 부른 것처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땀에 쩔어 누렇게 변한 흰옷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누렇게 변한 부분은 잘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독한 락스나 표백제를 사용하기에는 망설여질 때 해결책은 바로 치약이었습니다. 치약에는 계면활성제와 연마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된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먼저 오염 부위에 치약을 골고루 묻힌 뒤 비벼주세요. 그 다음 소금 한두 스푼을 섞은 따뜻한 물에 옷을 넣고 영상처럼 오염 부위를 빨아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어제 산 새 옷처럼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림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생각 없이 버렸던 양파망인데요. 오늘은 이걸 갖고 살림을 해볼 겁니다. 스타킹이나 속옷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서로 엉키거나 올이 나가기 쉬운데요. 그럴 때 양파망을 세탁망으로 활용해보세요. 먼저 양파망의 끈을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스타킹을 넣고 묶어준 뒤에 그대로 세탁기를 돌려주세요. 저는 이것만한 세탁망을 못 찾았어요.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금세 머리카락이 쌓이는 배수구에 엉킨 머리카락 뽑을 때마다 아주 이가 갈리는데요. 이럴 때 양파망을 거름망으로 사용해보세요.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끼워보세요. 샤워 후에도 머리카락이 배수구 안쪽에 끼는 것을 방지해줘서 정말 편리해요. 마지막으로 싱크대 청소에 사용해보세요. 양파망은 친환경 소재로 불리는 HDPE로 제작되기 때문에 싱크대 청소에 제격입니다. 물티슈로 선반을 닦으면 먼지가 뭉쳐서 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이때 티슈에 손소독제를 조금 짜서 닦으면 먼지가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스티커가 잘 떼어지지 않을 때도 손소독제를 사용해보세요.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은 스티커 위로 손소독제를 묻히고 5분만 기다려주세요. 5분 뒤에 마른 휴지나 걸레로 닦아주시면 스티커는 물론이고 끈적한 접착제도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주방 후드나 가스레인지에 남아있는 기름때를 닦을 때도 사용해보세요. 키친타올 위로 손소독제를 뿌리고 기름때를 닦아주세요. 기름이 알코올에 녹아서 잘 지워지지 않는 오래된 기름때도 말끔히 지워집니다. 변기 커버 위에 손소독제를 골고루 뿌려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손소독제의 알코올과 만나 깔끔하게 제거됩니다. 손이 자주 닿는 변기 레버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 세균 걱정 없이 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빠진 콜라는 화장실 타일과 변기에 있는 물때 제거에 사용해보세요. 콜라는 강산성으로 알카리성인 물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물때가 생긴 타일 바닥에 콜라를 골고루 뿌려주시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청소솔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때가 낀 변기에도 콜라를 부어 닦아주시면 변기에 있는 붉은 물때들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주방 기름때로 얼룩진 가스레인지 위로 콜라를 부어주세요. 콜라를 부은 뒤 칫솔이나 수세미로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고 키친타올과 물티슈로 남은 콜라를 남김없이 닦아주세요. 콜라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인산이 기름때를 분해해줘서 눌러붙은 기름때가 깨끗이 제거됩니다. 음식이 눌러붙어 색이 변한 냄비에 콜라를 3분의 1 정도 끓여주세요. 콜라가 끓으면 벌어주시고 주방 세제로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냄비 바닥에 눌러붙은 얼룩이 지워지고 새것 같은 냄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냄비는 꼼꼼히 닦아도 냄비 뚜껑은 세제 없이 물로만 씻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음식물이 닿는 안쪽 면 그리고 가장자리 틈새에 묵은 때가 끼어서 위생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치약을 뚜껑 테두리 주위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뚜껑 테두리 부분이 잠길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채워주신 후 베이킹소다 2스푼을 넣고 끓여주세요. 수증기가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 치약을 바른 뚜껑을 물에 넣어주시고 5분간 더 끓여주세요. 그리고 잔여 치약과 베이킹소다 제거를 위해 수세미로 닦아내면서 헹궈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냄비 뚜껑을 보다 청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땀에 쩔은 모자를 세탁하지 않고 계속 쓰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요. 세탁기에 그냥 돌려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 방법으로 세탁해주세요. 먼저 지퍼백 안에 온수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바디워시나 샴푸를 3-4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 모자를 넣고 지퍼백을 꼼꼼하게 닫아주세요. 이제 지퍼백을 거품이 충분히 나도록 여러 번 흔들어주세요. 거품이 충분히 났다면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30분 뒤 물을 버리고 모자를 꺼내주세요. 꺼낸 모자는 물로 헹궈주시고 이마에 닿는 부분과 바깥쪽에 폼 클렌징을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리고 버리는 칫솔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마 부분에 있는 묵은 때는 이미 깨끗하게 없어졌네요. 모자를 한 번 더 헹궈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자 안쪽에 수건을 넣어서 모자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수건을 넣은 채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모자를 말려주시면 다시 새 것으로 탈바꿈한 모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옷장이나 행거에 옷이 많이 걸려 있으면 옷들을 최대한 뒤로 밀어가며 걸으셨죠? 그래도 부족하면 옷걸이 연장 후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후크를 살 필요 없이 오늘은 음료수 캔 뚜껑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뚜껑을 분리하시고 니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접어주세요. 옷걸이에 캔 뚜껑을 끼워 주시고요. 나머지 구멍에 또 다른 옷걸이를 걸어보세요. 최고의 공간 활용 꿀팁입니다. 평소 가디건 같은 옷들은 옷걸이에서 잘 흘러내리죠. 이럴 땐 고무줄 2개를 옷걸이 양끝에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옷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바지걸이가 없어서 옷걸이에 바지를 걸면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내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지 한쪽만 넣어서 접어주시고 남은 한쪽을 옷걸이 사이로 넣어주시면 훨씬 안정감 있게 바지를 걸 수 있습니다. 키보드 자판 사이사이에 낀 먼지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 쓰는 카드에 테이프를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테이프를 감은 카드로 키보드 자판 사이사이를 긁어주시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다시 사용할 때 시작 지점이 어딘지 찾기 힘드셨죠? 앞으로 사용하고 난 뒤에 이쑤시개 하나만 테이프에 붙여주세요. 이쑤시개를 붙이면 시작 지점이 어디인지 한 번에 알 수 있고 테이프를 사용하시고 테이프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내주면 테이프도 쉽게 잘립니다. 야채나 과일을 썰 때 재료가 칼에 붙어서 썰기 힘드셨던 적 있으셨죠? 매번 재료를 떼어내면서 써는 게 불편하셨다면 앞으로 이쑤시개 하나만 챙겨주세요. 재료가 썰려 나가는 방향에 이쑤시개를 붙여주시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쑤시개 하나 붙였을 뿐인데 더 이상 칼에 재료가 달라붙지 않네요. 안경 아래 묻은 이물질들은 대부분 손에 닿아 생긴 유분이나 기름 성분인데요. 그렇다 보니 안경을 아무리 닦아도 빛에 비춰보면 깨끗하게 닦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방 세제를 물에 섞어서 닦아주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 세제나 쓰시면 안되고 안경 코팅이 상하지 않게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안경을 닦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안경 코팅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안경 틈새로 비누가 들어가 굳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누 대신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성 세제를 물에 조금 불고 나서 안경을 살짝 담그고 난 뒤 안경 닦기로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세요. 반짝반짝 투명하게 빛나는 안경알이 보이시나요? 안경점 초음파 세척기에도 퐁퐁이 한두 방울 들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집에서 꼭 한 번씩 활용해보세요. 다음은 과탄산소다를 활용한 올바른 배수구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싱크대 배수구를 청소하려고 배수구에 바로 과탄산소다를 넣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탄산소다가 물에 바로 쓸려 내려가서 청소 효과가 떨어지고 함께 부은 뜨거운 물에 배관이 녹거나 터질 수 있으니 구멍을 전부 막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비닐봉투에 휴지를 넣어 배수구를 전부 막아주세요. 그리고 과탄산소다와 함께 주방세제 3-4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이제 배수망을 덮은 뒤에 과탄산소다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65도에서 75도 사이의 뜨거운 물을 조금씩 나누어 부어주세요. 이때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거품이 올라오면 때가 충분히 불어나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버리는 칫솔이나 청소소를 활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갈아주시면 새것처럼 빛나는 배수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수건 이렇게 접으셨죠? 이렇게 접으면 수건이 금방 풀리잖아요. 앞으로는 접고 나서 양끝을 끼워주시면 수건이 단단하게 고정돼서 보다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심화 과정 들어갈게요. 호텔 수건 접는 법이에요. 한쪽 끝을 잡으시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반대편에서부터 돌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삼각형 꼭지 부분을 수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어떠신가요? 수건만 잘 접어놔도 욕실이 달라 보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수건을 반으로 접어주시고 양쪽 끝부분이 서로 겹치게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집어 주신 뒤에 아래부터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마시면 안되고 어느정도 길이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틈 사이에 끝부분을 끼워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싱크대 배수구를 통해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수구망을 자주 비워도 악취가 올라온다면 배수구 안쪽에 쌓인 음식물이나 찌든 때로 인한 악취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식초 하나만 있으면 악취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초를 종이컵 기준 한 컵 정도 배수구에 넣어주세요. 두세 시간이 흐르면 65도에서 7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배수구에 천천히 부어주시기만 하면 악취가 제거되는데요. 식초가 가진 탈취 효과와 살균 성분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악취가 계속 나시는 분들은 식초를 얼음틀에 넣어 얼려주세요. 그리고 얼린 식초를 배수구에 넣어주시면 식초를 그냥 부을 때보다 천천히 배수구로 흐르면서 효과적으로 냄새와 세균을 제거해주게 됩니다.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면을 삶을 때, 그리고 행주나 수세미를 삶을 때 잠깐 한눈을 팔면 물이 끓어넘치잖아요. 이럴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끓어넘칠 때 냄비 위에 나무 식기를 올려놓으면 뜨거워진 국물이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 식기에 닿아 순간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이상 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비빔면 같은 것을 끓이고 물을 버릴 때 채반이 있으면 손쉽게 물을 따라 버릴 수 있는데 채반이 없는 경우에는 젓가락 하나를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 상태로 물을 버리면 젓가락이 끼워진 틈새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서 내용물이 넘치지 않게 물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살균 효과가 좋은 소금, 지금부터 소금을 활용한 생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기에 소금 한 줌을 넣어주세요. 따뜻한 물을 뿌려 소금을 녹여주고 30분 정도 기다린 뒤 청소솔로 변기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물때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기 속 세균들까지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소금을 3분의 2 정도 채워주세요. 키친타올을 이용해 뚜껑을 덮어주고 고무줄로 고정해주세요. 이때 이 종이컵을 주방 선반이나 옷장까지 습기가 자주 차는 곳에 넣어주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쑤시개를 소금 중간중간 넣게 되면 소금이 습기를 흡수해 굳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고 충분히 녹여주세요. 뜨거운 소금물을 배수구에 천천히 흘려보내주면 배수구에 찌든 때가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세제를 정량보다 조금 더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는 오히려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세탁 세제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거품이 발생하여 세탁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드럼 세탁기의 경우 낙차의 힘을 이용해 세탁하는데 거품이 많아지면 거품이 쿠션 역할을 해서 세탁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제는 세탁량에 따라 정해진 정량만 넣는 것이 좋고 애매할 때는 오히려 적게 넣는 것이 낫습니다. 세제 뒷면을 보면 빨래량에 따른 세제 투입량이 3에서 10kg까지 나와 있으니 권장 사용량에 맞춰 세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와이셔츠가 500g, 티셔츠가 250g, 바지가 500g, 수건이 150g, 속옷과 양말이 각각 50g이니 앞으로는 빨래 무게를 참고하여 세제를 넣어주세요. 명절에 선물 받은 비누들 아직도 집에 한두 개씩 남아있지 않나요? 이 비누들을 활용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비누를 얇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잘라둔 비누 조각들을 빈병이나 테이크아웃 컵에 담아주세요. 비누 조각을 담은 용기를 화장실 변기 근처에 두면 비누향이 스며나와 불쾌한 냄새를 방지해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비누 조각을 변기에 넣고 5분간 두었다가 충분히 녹인 후에 그물로 변기를 닦아주세요. 이 방법으로 세정제 없이도 변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싱크대 배수구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를 줄이고 싶다면 배수구망에 비누 조각을 넣어보세요. 비누가 서서히 녹으면서 악취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보통 설거지를 할 때 거품이 많이 나야 제대로 세척되는 것 같아 필요 이상으로 주방세제를 많이 사용하곤 하시죠. 특히 수세미에 직접 주방세제를 묻혀 사용하면 표준 사용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제를 과다 사용하면 그릇에 잔류세제가 남아 몸으로 다시 흡수될 수 있는데요. 몸속으로 들어간 계면활성제는 면역 기능 저하나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따뜻한 물을 받은 플라스틱 통에 세제를 두세 번 펌핑하고 식초를 2방울 넣어 설거지용 세제를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히 많은 양의 설거지를 할 수 있고 잔류세제가 남는 것도 예방할 수 있으며 식초의 살균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거품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 찜찜할 수도 있지만 특정 주방세제 사용량이 물 1리터 기준 1.5에서 2ml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존에 얼마나 많은 세제를 사용해왔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뚜껑과 홈 사이에 수저를 끼워 넣고 지렛대처럼 들어 올려주면 꽉 잠겨서 열리지 않던 뚜껑이 쉽게 열립니다. 손이 들어가지 않아 세척하기 힘들었던 텀블러에는 소금 한 줌만 준비해주세요. 물티슈를 사용할 때 한 장만 필요한데 가끔 2장씩 뽑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물티슈 입구를 가위로 잘라주면 한 장씩 뽑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톱깎이로 손톱을 자를 때 주변에 항상 튀어서 불편하셨죠? 사용하기 전 양옆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테이프가 손톱이 튀는 걸 방지할 뿐더러 다 깎고 나면 테이프에 손톱이 붙어 있어서 테이프를 떼주면 잘린 손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샴푸나 바디워시 거의 다 사용할 때쯤이면 잘 나오지 않는데요. 다 사용한 케찹 뚜껑으로 교체해주세요. 마법같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 건조기는 없는데 빨래를 빨리 말려야 할 때는 수건 한 장만 준비해주세요. 세탁을 돌릴 때 탈수코스에서 마른 수건 한두 장만 넣어주세요. 마른 수건이 세탁물의 물기를 흡수해서 건조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지퍼백 안에 온수를 3분의 2 정도 채워주시고 바디워시나 샴푸를 3-4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 모자를 넣고 거품이 나도록 여러 번 흔들어준 뒤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면 모자를 한 번 더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 뒤 모자 안쪽에 수건을 넣어서 말려주시면 모자 모양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택배 박스 테이프를 제거할 때는 박스 옆면을 눌러주세요. 박스의 테이프를 손톱으로 제거하거나 칼로 자르는 것보다 영상처럼 박스 옆면을 누르기만 하면 박스와 테이프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테이프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을 꿰 때는 종이 끝부분을 삼각형으로 잘라주세요. 먼저 종이 끝을 삼각형으로 자른 뒤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은 종이 사이로 실이 조금 삐져나올 수 있을 만큼 넣고 종이의 삼각형 끝부분을 바늘 구멍에 넣어주면 손쉽게 바늘에 실을 꿰 수 있습니다. 잘 떼어지지 않는 스티커는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떼어주세요. 드라이기로 스티커를 1-2분 정도 뜨겁게 데워주면 스티커 접착 성분이 녹으면서 손쉽게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스티커 자국이 남아있다면 클렌징 오일을 화장솜에 조금 묻히고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박스 테이프는 다시 써야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한참 찾아야 하잖아요. 테이프를 사용하고 끊기 직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만 돌려주세요. 다음에 사용할 때 시작 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선에 때가 묻어서 까맣게 변하잖아요. 한 번에 하얗게 만들어 볼게요. 물티슈에 치약을 짜주시고 선을 이렇게 닦아보세요. 단 한 번에 케이블이 새 것이 됐네요. 티백에 물을 부을 때 종이 손잡이 부분이 컵으로 딸려 들어간 적 한 번씩 있으셨죠? 티백의 올바른 사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종이 손잡이 부분을 컵 바닥에 끼운 채로 물을 부어보세요. 절대 손잡이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종이 손잡이를 컵 손잡이에 한 바퀴 감아서 묶어주세요. 정말 평생 가는 꿀팁이네요. 자주 사용하는 TV 리모컨 선반에 보관하고 하루만 지나도 먼지가 가득 쌓이죠. 특히 버튼 틈새에 낀 먼지 괜히 신경 씁니다. 그럴 땐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주방 랩을 리모컨 크기에 맞게 잘라주시고 리모컨을 감싸주세요. 그리고 랩에 감싸진 리모컨에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주시면 랩이 조금씩 쪼그라들면서 리모컨 모양에 맞게 착 붙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먼지 낀 리모컨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손이 닿지 않는 냉장고나 세탁기 아래. 이거 청소기 안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세탁기를 밖으로 빼낼 순 없잖아요. 그럴 땐 양말과 옷걸이 하나씩 준비해주세요. 옷걸이 끝부분에 양말을 끼워주시고 바닥을 긁어내 주듯이 닦아주세요. 양말에 먼지가 붙으면서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갈 때 화장품 통째로 들고 간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 가끔 로션이 새어나와서 옷가지에 묻을 때 생각도 하기 싫죠. 이럴 땐 가방에 넣기 전에 헤드 부분을 분리해주시고 로션통 안으로 호스 안에 있는 로션을 다 짜주세요. 그리고 다시 결합해보시면 로션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생활 꿀팁, 살림 꿀팁을 정리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